하마스 격퇴가 왜 필연인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간단해요. 비유를 들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쏙쏙 귀가 들어오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반쪽 정은 파쇼, 괴뢰 파쇼 정권이 느닷없이 일본 삿포로와 도쿄와 오사카에 전술핵 무기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뭐 IBM을 통해서 공격했다 칩시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저쪽 이스라엘 인구 비례로 따라서 일본의 사상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본을 싫어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보고, 야, 니네들이 당한 거 안타깝고 우리도 저 반쪽 정은 파쇼적 거리, 괴뢰 파쇼가 문제야. 하지만 반격은 참아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위권 발동해야죠. 일본더러 어느 나라가 그거는 찐꽁도 러시아도 가만히 여기에 딴지 못 걸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전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도, 아니 자기 나라가 일방적으로 폭격을 당하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군사시설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인 학살을 목표로 했다 이거예요. 범죄잖아. 이건 전쟁 범죄 이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북일 전쟁이 일어났다 칩시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비판해야죠. 비판해야죠. 물론 문전비라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주명이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쪽 정은 괴뢰 파쇼 정권을 비난해야겠죠. 그것은 왕이 쭈꽁의 외교부든 러시아의 외교부든 다 반쪽 정권의 일본에 대한 핵공격을 다 비난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북한에 전쟁이다 하고 전쟁하는 건,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가 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중립이다. 뭐 당연히 그렇게 러시아나 찐꽁이나 이런 나라는 중립이다 얘기할 거고, 미국은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한민국 정부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반쪽정 괴뢰 파쇼가 아주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북한도 우리 동포인데, 북한 시민이 동포가 다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걸 또 이제 그런 어떠한 것을 이용하려는 포퓰리즘, 좌우 파시즘이 침투하겠죠. 일본이 나쁘다. 결국은 반쪽 정권이 왜 핵공격까지 했겠냐? 일본이 나쁜 놈이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에이미아님 어서 오세요. 부스라니 비유가 잘 됐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물론 반쪽 정권 괴뢰 파쇼는 하고 하마스를 비교하면 하마스가 더 악질인 거죠. 하마스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냥 테러 단체입니다. 가자지구 전체를 대변하는 정부도 아니에요. 하마스는. 지금 팔레스타인은 분단돼 있죠. 가자가 있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가 있어요. 요르단강 서안 지구가 대한민국이라면 가자 지구는 북한이에요.
근데 이 가자 전체를 다 먹지도 못한 조폭이야, 하마스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차이는 뭐냐면, 그래도 반쪽 쪽은 게르파시를 파시스트, 같은 파시스트지만 반쪽 쪽은 게르파시오는 자기의 생명선이 어디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쪽 쪽을 임명한 것도 국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요. 약간만 선을 넘어요. 약간만. 연평도, 연평 해전처럼 약간만 선을 넘지. 그건 여태까지 하마스도 해왔던 짓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하마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여태까지 반쪽 정업 게르파시오도 하지 않은 짓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비유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마스에 대한 제거는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그건 자유권이에요. 그거는 옆에서 팝콘 하면서 영화 보듯이 이건 뭐 하면서 훈수듯이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건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사람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내 부모를 죽였어. 내 자식을 죽였어. 너 참아. 못 참겠다.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도 참아야죠. 참는 건 참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마스는 뭔가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외교의, 클라우제비치가 얘기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외교의 연장이다. 뭔가 어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전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테러를 가하고 소정의 외교업상에서 유리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것을 놓친다면 인드라는 하마스를 제거하지 말고 협상해야 된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전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마스는 그런 입장을 거부해 왔어요. 여태까지. 하마스 입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협상은 없다. 그리고 하마스가 협상하는 순간 하마스의 존재 의의가 사라져요. 간단히 해서 하마스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져야 된다. 협상은 없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사라지는 때까지 우리는 군인이든 민간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여야 된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죽여왔죠. 그게 하마스 입장이에요. 이런 하마스하고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이 내려온 거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하마스 격퇴는 이제 필연이에요. 방안이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말로 얘기해서 미국 도움 없이 그게 가능해요. 미국 도움 없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리고 이전에 또 가자를 점령한 적도 있고, 문제는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모든 중동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67년을 빼고서는 다 져왔어요. 외교에서 다 졌습니다. 예를 들면 시나이 반도 다 점령한 다음에 다 이집트에게 줬죠. 73년 전쟁에서도 결국은 이겼지만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다 양보했어요. 군사력은 중요하지만, 군사적인 승리는 중요하지만, 군사적 승리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외교적 승리입니다. 해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독립투쟁에서 중시해야 될 것은 무장 독립투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투쟁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뛰어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다 무장 독립이 무조건 중요해. 우리 힘을 갖춰야지. 무장 독립 투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장 독립 투쟁보다 더 중요한 건 외교력이다. 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마스 격퇴는 필연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런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문제는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자를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 전투 과정이 뭐 길건 뭐 몇 개월 걸리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가자를 점령하는 것은 필연이고 거의 99.9%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핵심은 그렇다면 가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점령한 다음에. 이전처럼 이스라엘이 철수한다? 그럼 그 다음에 가자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계속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되나? 이스라엘은 책임지지 않겠다. 그럼 또다시 하마스에게 책임을 맡게 되나? 그것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맡게 되나? 그 문제도 이미 실표로 드러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집트에게 주자,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 하나의 방법론이죠. 이제 CFR에서는 신박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공동국가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200만 명 정도의 아랍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이에요. 이스라엘 정치 세력에서 아랍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그 다음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다 합쳐서 공동정부를 만들자, 신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죠. 독일 통독이 되면서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독일 통일정부를 이끌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누구라도 얘기했죠.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리고 홍콩 쭝뽕 체제,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그 쭝뽕 홍콩체 이렇게 양국 체계를 일정 기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양국의 노동력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통일된다 칩시다. 그랬을 때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높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북한 출신이 통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북한 출신 태용호, 이런 사람이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죠. 메르켈처럼. 예를 든다는 거예요. 태용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인만의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공동국가가 된다면 초대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아라파트 피에로의 후신이 이제 파타당이 지금 정권 잡은 애가 아바스인데, 뭐 아바스가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근데 이상적일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유원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국유원은 지금 어떤 입장이면 하마스도 비판적이지만, 이런 조폭 파시오 테러 집단인 하마스도 비판적이지만, 오늘날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연립정부, 네타냐후는 자유우파로 인정하지만 네타냐후가 손잡은
초강경 초정통파 그 유대인들 얘네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인도라도 싫어하고 파시스트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쪽수로 이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예, 현실을 이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준영이 이제 획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 양쪽의 좌우 파시스트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떼어놓고 뭔가 평화적인 어떤 해법을 모색하려면은 현재 이스라엘 정치 구도상 자유좌파 쪽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국가 통합론을 이상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민이 되면 이스라엘 정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다 라고, 굉장히 난관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 이제 그 첫 번째 그 하마스 격퇴는 필연이고, 두 번째 방법론에서 지금 그 말할 수 있는 미국의 책임이 지금 중요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선택이 쉽지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로 한국과의 관련성, 지금부터 세 개의 반응들을 주되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 중국 같은 경우는 왕이 부장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스라엘 편은 들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이다. 러시아도 다 물타기 잘했고요. 알자지라 방송이 지금 똥줄 탄 거나 알자지라 카타르예요. 카타르 국왕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번에 전쟁 터지면서 가장 똥줄 탄 거는 제가 볼 때 카타르 국왕이 지금 똥줄 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세계 정세는 중경은 한국 정세죠.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건데, CFR 균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967년에 베트남 전쟁 때의 그 균열에 이어서 이번이 인드라 볼 때는 현상적으로 두 번째로 관측이 됩니다. 인드라겠죠. 지금의 한 CFR 위원장인 전임 위원장도 유대인이고 이번 위원장도 유대인이지만, 전임 위원장께서는 전임 위원장도 좋아하는데, 전임 위원장은 이제 부시 정부 밑에서 일했던 자유우파시고 자유우파에 가까운 분이시고, 지금 프로모는 자유좌파에 가까우신 분 양반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방법론 차이로 인해서 CFR 위원장이 물러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임 CFR 위원장 입장은 러시아를 그대로 두자 라는 헬리 키신저 입장이었다면, 지금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고, 두 사람 다 틀렸다고 볼 수가 없다면, 이러한 어떤 어려움은 언제로 미국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찾는다면 카터 정부 때와 유사한 국면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카터 때
데이비드 록펠러가 민주당원들을 대거 이끌고 뉴라이트라고 하죠. 하고 공화당으로, 자유우파 공화당으로 대거 이동했고, 그래서 나온 대통령이 레이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관점에서 여태까지 2000년 이후로는 미국에서 자유우파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면 한국에서 자유파쇼 대통령이 나오고 반정민당이 차지하고, 미국에서 자유좌파 미국 대통령이 나오면 한국에서는 자유우파 대통령이 나온다. 역관계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 차기에서. 그러니까 이든영이 되든 선택지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럼프가 대통령 될 확률은, 럼프가 되거나 럼프가 지지하는 후보가 될 확률은 0.0001%는 매우 낮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렇다면 99% 이든영이 확정되는 거냐? 아니다. 두 가지 선택이 생긴다 이거죠. 이든영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논의가 전혀 안 됐던 인물이 갑자기 미국 대선에서 급부상해서 자유우파 공화당 대통령이 되는 거다. 그 사람은 단 하나의 조건이 럼프파가 아니다. 이런 조건이죠. 그런 사람이 레이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 당시에는 뉴라이트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밑바닥에 흐르는 레이건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운동이 자유우파 공화당 진영에서 뉴라이트 운동이 있었어요. 더 이상 음모론에, 가짜뉴스 음모론 포퓰리즘에 속지 말자. 공화당이 새로워져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이런 뉴라이트 운동이 있었다고요. 미국 공화당에서. 20년 동안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레이건 대통령인 거예요. 원래 레이건 대통령도 미국 민주당원이었다가 노즈베틀 때 대통령에 감복받아가지고 감동했던 미국 공화당원이었어요. 레이건. 아니, 미국 민주당원이었다가 노즈베틀 대통령 때문에.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공화당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 이든영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논의가 되지고 있지 않는 참신한 미국 공화당 자유우파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참신한, 전혀 우리가 몰랐던 그런 인물이 오바마도 당시 누가 오바마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바마 같은 인물이, 참신한 인물이 자유우파 인물로서 공화당에서 나오면 그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겠다. 그럼 그러한 경우는 한국에서 국힘 정부가 다시 물러나고 그런 반쪽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느냐? 아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000년대 이후의 어떤 규칙이 깨진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든영이 된다면은 그거는 2000년 이후에 법칙이 쭉 지켜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 새로운 그런 어떤 자유우파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한국은 국힘당이 되는데 철수형이 가장 유리해진다.
제가 인드라 볼 때 현재 국힘당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은 철수영이거든요. 예, 철수영, 그러니까 국힘당 주요 인사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철수영이에요. 그 다음이 세훈이 형이고, 그 다음에 희룡이 형이고, 희룡이, 원희룡, 이렇게 구도가 있거든요. 그때 철수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수총장 선거는 지금 국의원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 전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로 입장이 갈려서 그런 데 따른 결과가 아니냐. 국의원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의원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의 차기 총선에도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CFR에서 어떤 교통정리가 잘 된다면, 차기 총선은 국힘이 승리할 것이고, 만약 CFR이 오늘과 같은 모습을 계속 이어간다면 국힘의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김태우가 잘했건 못했건, 국힘의 여당 지도부가 잘했건 못했건, 반쪽 민주당이 잘했건 못했건, 이렇게 다 내가 인드라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각자 역할을 충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유를 달아야 되니까 이렇게 책임을 지는데 제가 볼 때 책임이 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국원도 배제하고 정치인들 책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인드라가 아파트 값이 시세가 이번 강수총장 자지우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인데, CFR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분께서 에이브람, 성이 에이브람, 이런 분인데 트럼프 정부에서 일어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또 싫어한다고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어떤 사건, 이란 하마스 테러가 이렇게 정교하지 않냐, 이스라엘의 정보부를 엿먹게 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의 외교 정책 천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란의 외교가 과연 천재적입니까? 이란의 외교부는 정말로 논평 보면 쓰레기예요. 여러분 생각할 정도로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럼 뭐다? 국원 작품이죠. 이란이 천재적인 것이 아니고 일본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인드라들 강조하죠. 일본 근대화는 누가 했어요? 국원이 했단 말이야. 근데 국원 뒤로 쏙 빠지면 누가 그걸 다 했다. 일본에 맨날 나오는,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걔. 이토 히로부미 말고 또 한 명 있죠. 걔가 다 했다. 북한도 국원 임명해가지고 여태까지 반쪽일성이 대단한 건 대단하네, 천재적이야. 아니죠. 당대 국원이 빼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무슨 하마스 공격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될 수 있었나. 일부 국원 귀족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인드란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CFR 전 위원장과 헨리 키신저는 일루미나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아니에요.
저는 헨리 키신저나 CFR 전 위원장을 일루미나티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헨리 키신저와 CFR 전 위원장은 어떤 정도의 돌아가는 사태에 대해서 방관했을 수 있다. 자신의 입장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하마스 공격에 가담한 애들이 이란 정부도 아니다. 그쪽은 이란이다. 이란 파샤 정권 밑에 혁명수비대다. 혁명수비대도 얘기만 하면 혁명수비대의 분파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드라가 지난번에서 깔끔하게 얘기했듯이 일루미나티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한 거죠. 이란 파시 정권이라고 다 이런 거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고 다 이거에 가담한 것도 아닐 것이고, 일루미나티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인드라가 얘기합니다. 헨리 키시저나 저희 CFR 전 위원장은 일루미나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천론적 관점에서 성렬형의 입장 옳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 다음에 독일의 자유좌파 사회민주당 슈츠 총리도 이스라엘 편에 섰죠. 당연합니다. 독일은 그렇게 메르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의 문전비나 지명이는 또 그렇게 안 할 거지만, 그래서 인드라가 메르켈이건 슈츠건 독일은 자유좌우파 정부라고 지지한다 이거예요. 메르켈도 지지하고 지금 슈츠 정부도 지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유파 메르켈, 자유좌파 슈츠 다 지지하는 이유가 그런 자유좌우파이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모디가 또 지지하는 이유도 국내 요인도 있죠. 거기엔 또 이슬람 애들이 또 날뛰니까 그런 면들 고려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모디 인도도 이스라엘 편을 든 거죠. 그러나 성렬형이나 모디나 독일도 예외가 아니죠. 뭐냐면 하마스의 이러한 잔인무도한 공격에 대해서는 러시아건 중국이건 다 비난합니다. 전 세계가 다 비난해요. 하마스를 편드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를 하마스 격퇴 작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는 거지, 하마스 공격 자체를 지지하는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그 성명서로 보면, 물론 속으로는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성렬형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발족정원이 어떤 예를 들면 서울 쑥대밭 만들고 거기에 우리는 아무런 대처도 못한다? 북한 주민이 걱정돼서 서울 시민 수십만 명이 사상자가 났는데, 발족정원이 광주에도 로켓 날리고 서울에도 로켓 날리고 부산에도 대구에도 이렇게 로켓 날려서 쑥대밭이 됐는데 대한민국 보고 참으라고? 못 참죠. 북한 주민이 걱정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이스라엘 군은 원래 이제 하마스가 하는 방식은 얘들이 일부러 테러 조직이 애들을,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고기방패로 내세우고 뒤에 숨어요. 조폭이 그렇잖아. 조폭들이 언제나 이렇게 할 때, 경찰하고 대치할 때 경찰은 시민들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조폭 집단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항상 시민들을 인질로 삼잖아. 그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볼모로 삼은 거예요. 하마스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럼 인질범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나? 하마스는 인명 경시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뭐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인권 보장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게 하마스에겐 유리해요. 자이파시 모택동이 ጭ뽕 애들 1억 명 죽어도 끄떡없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하마스야말로 팔레스타인 시민들에 대한 니 많이 죽어야 자기들 입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영하는 입장이 하마스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은 가자를 점령하더라도 최대한 민간인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쓸 거라 이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작전에서 팔레스타인 시민들 민간인들이 많이 죽는 것은 그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된다 이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이건 범죄다 라고 비난하는 것도 전 세계가 동의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도 다들 동의해요. 문제는 민간인을 하나도 안 다치고 작전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견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한민국 성렬형 정부도 중립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최대한 민간인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작전 중에 불행하게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시민들, 대한민국 정부도 분명한 입장이 좀 있어야 돼요. 전 양비론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세계 반응입니다. 우선 러시아나 그 알자지라 방송을 보면 러시아나 ጭ꿍은 지금 잘 됐다 싶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반미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빤중이었잖아. 반노고 이거를 다시 반미로 돌릴 수 있는 어떤 떡밥을 물었다 생각하고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이 지금은 ጭ꿍과 러시아의 관점이고, 인도는 아까 들었고, 카타르는 이제 힘들어야겠죠. 이제 하마스 지도자애가 거기 카타르에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 정보부 애들이 하마스 요인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쑥대밭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책 속에서 가장 똥줄이 세 나라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첫째가 이스라엘 네타냐후입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다 같이 네타냐후를 중심해서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마스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네타냐후 책임론이 반드시 나옵니다. 네타냐후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똥짓한 사람이 네타냐후야. 두 번째가 카타르 국왕이 됩니다. 카타르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란은 못 건드려도 국유본이 카타르를 대신 건드립니다. 카타르 국왕 긴장 타고 있어요. 지금 똥줄 타고 있어요. 세 번째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 아니에요. 러시아 아니에요. 중국 아니에요. 어디죠? 영국이에요. 독일도 아니야. 영국이 똥도 타고 있다. 그 BBC가 지금 난리치는 가짜뉴스 막 퍼뜨리고 지금. 인드라가 BBC 영국의 어떤 국영 귀족이라도 똥줄 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국채가 치솟는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매일매일 올라가는 나라가 어디죠? 한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그런 나라, 대다수 나라든 그래요. 유일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국채가 상승하는 나라가 어디다?
영국이다. 영국 경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환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영국 국채만 보세요. 미국 국채가 올라도 그 사줄 구매력이 있어요. 근데 영국 국채 오르면 누가 사죠? 여태까지는 노스차일드 가문이 사줬는데 영국 노스차일드 가문이 사줄 것 같아? 안 사죠.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도 카타르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영국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인들아 강조했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만약 영국 경제가 타격받고 쓰러진다면 그 책임은 리시 수낙 영국 보수당이 아니라 BBC 현 경영진 BP,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때 첼시도 다 망했는데 BP는 여전히 러시아 가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말로는 다 매각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지각이 있는 영국 시민들은 일부 영국 구번 귀족과 BBC 현 경영진과 BP를 탓하세요. 세계는 반드시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피치사 카타르 국왕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타나후도 책임져야죠.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드라가 이제 남미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포린 폴리시에서 칠레 팔레스타인 공동체 수식도 전해주네요. 그래서 흥미롭게 봤어요. 인드라가 쫙 그 세계 반응 얘기를 막 했더니 포린 폴리시에서는 그 제목 자체, 칼럼니스트 제목들이 다 인드라가 언급하는 얘기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찐콩 얘기도 했잖아요. 사우스 모닝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스라엘 편 들었다. 그리고 왕위 부장도, 외교 부장도 하마스를 비난했죠. 평상시 볼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하마스 비난 성명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딱 한 국가만 반대했어요. 러시아, 푸딩이 반대했죠. 흥미롭죠? 러시아 외교는 지금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더 고립이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딩이 외교적으로는 지금 가장 고립됐다. 반면에 중국 찐콩의 입지는 넓어졌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동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들 실용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가지고 이집트든 사우디든 터키든 바레인이든 UAE든 다 그런 입장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스라엘군이 가자를 점령한 다음에 이걸로 또 이렇게 일루미나트리 쫙 또 가짜뉴스 퍼뜨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중동의 그 포퓰리즘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은 그걸 걱정하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고 하시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직접 참전하느냐? 시리아가 지금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데 시리아가 헛짓거리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역사적으로나 현지 시적으로 봤을 때, 찐콩도 그렇고요. 찐콩도 유대교 탄압했어요. 근래 한
20년 전부터 특히 이 메콩 시파르 시진핑 정권 이후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 탄압을 많이 가했습니다. 종교 탄압.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대교 이러한 얘네들이 그 모택동 자유파시 모택동 시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메콩 시파르가 많이 유대인들도 탄압했어요. 그런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제일 중요한 건 CFR가 미국 정가 내년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러한 모든 어떤 푸틴이 5만 원을 홍콩 문제를 얘기했죠. 거기서부터 뭔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렇게 워싱턴톡이나 CFR에서는 뭐 이든영 책임을 들더라고요. 엄밀하게 봐서 저는 이든영 책임은 없다고 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엄밀하게 봐서 이든영 책임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하지만은 미국 정가도 지금 미국 민주당 사람들은 이든영 대신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다른 민주당 후보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의기투합한 면이 있어서 두 진영 모두가 다 지금 이든영을 비판하고 있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도 이든영이 정신이기 때문에 떠맡은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CFR이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한마디로 인드라가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이든영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성급하거나 조급한 결정이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인드라에게 그 자리에 누가 미국 대통령이건 이든영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대다수 미국과의 동맹국들이 그런 미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그 자리에 어떤 미국 대통령이 있더라도 이든영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CFR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약간 비겁한 것 같아요. 그게 필연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는 상당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말장난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볼 때 그런 냄새가 나요. 누군가는 져야 할 몫이라면 이든영이 져야 되는 것밖에 없죠. 미국 대통령인 탓에. 원래 대통령이나 정치는 욕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먹을 건 먹어야겠죠. 그러나 그건 필연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코 인드라가 타협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인드라 얘기만 고집한 사람 아니잖아요. 항상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실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성을 인드라가 되게 중시해요. 내 의견은 제가 어지간하면 다 밀고 나가지만 옳은 얘기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인드라가 좀 정치적으로 조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인드라가 CFR 위원들에게, 구변 귀족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제3세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재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개발 독재라는 과정은 영국이든 미국이든 다 거쳤다. 그거는 제3세계 특별한 예가 아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은 천천히 겪었다면 제3세계는 급속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일 뿐이지, 예, 그거를 남들이 100년 걸릴 걸 50년 만에 하면은 그만큼 2배 정도의, 예, 부작용도 2배 발생한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자본경제로 이행할 때는, 다 시장에서 자본경제로 이행할 때는 어느 국가든 개발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 인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근데 인드라가 반성하겠습니다. 러시아 분열을 얘기했잖아요. 예, ጭቁ 분열을 얘기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드라가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러시아를 존속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세계 평화에 이룰 수 있겠다 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무조건 러시아가 쪼개져야 된다 라는 거는 일단은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좀 섣불, 인드라 너무 지나치게 조급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시 29분이네요.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